그러면은요, 첫 번째로 전화 상담부터 좀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이수화. 이수화학이요. 매수가하고 네. 비중은요? 30% 넘어요. 네, 얼마에 사셨는데요? 네? 얼마에 사셨어요? 얼마에 샀냐고요? 네, 매수가 어떻게 네. 되세요? 매수가가 26,000원이에요. 26,000원에 그럼 30% 조금 넘는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어떤 점이 네. 가장 궁금하세요? 그게 뭐 좋은 종목이라 해서 샀는데 지금 네, 18,0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쵸. 그 주식 수가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원금 넘어선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한 11월쯤에 사신 거예요? 네, 예, 한 10월인가 11월인가 샀어요. 아, 그때쯤에 사셨고, 그래서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그러면 지금은 원금 회복을 좀 기다리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손절을 해서 빨리 그냥 다른 종목 갈아타고 싶으세요? 아니요, 뭐 조금 기다렸다 올라갈 수만 있다면 기다리는 건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불안해서 그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게다가 지금 또 직전 저점도 뭔가 좀 불안불안한 것 같고, 내려온 것 같고. 알겠습니다. 끊지 마시고요.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추가로 질문해 주셔도 돼요. 네? 끊지 마시고요. 중간에 네네. 또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 네네. 질문해 네. 주셔도 됩니다. 저희 진단해 볼게요. 네. 예, 이수화학입니다. 이 종목이 좋다고 해서 사셨는데 이렇게 또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서 불안하신가 봐요. 26,000원에 비중이 꽤 높으세요. 30% 들고 있습니다. 오늘 18,000원 정도 수준의 종가 형성돼 있는데 운영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좋다고 하는 거는 화학업종으로 보고 좋다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전고체 배터리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 뭐 좋다고 얘기했겠죠. 아무래도 성장 전망이 괜찮다. 화학업종으로 본다면 예상과 볼린 화학업종으로 보면 주력 제품 자재가 세제 원료 쪽에 해당되는 노말 파라핀과 알킬 벤젠이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작년도 상반기 이후에 석유 화학이 급격히 위축된 국면 쪽에서도 이수화학의 주력 제품인 노말 파라핀이라든가 알킬 벤젠 가격은 상당히 견조합니다. 그래서 분기 단위 평균 영업이익 한 150억 정도에서 2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회사니까 상당히 괜찮은 회사에 상대적으로 다른 석유화학 업황 관련 또 종목들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4분기 때 대규모 적자 났지 않습니까? 3분기 때. 예산하면 3분기 때도 아마 100, 40, 50 정도 이익이 좀 났으니까. 근데 예산은 이제 뭐 화학업종으로 보면 뭐 별로 메리트가 없는 거고 그런 것 자체는 앞서 이제 예사 주가를 좋게 본 것 자체는 전고체 배터리 산업에 대한 성장성, 예사가 노말 파라핀과 알킬벤젠에서 항화수소를 채취해가지고 그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이제 주 원료로 좀 들어간다는 쪽이니까 이미 시제품도 테스트 과정을 거친 걸로 알고 있고 또 투자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다만 저는 이제 항화수소 자체가 전고체 배터리 산업 자체가 전개된 국면 쪽에서 얼마만큼 시장성이 있고 매출이 연결될지는 아직 전망치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항화수소 부분 자체가 얼마만큼 예사의 성장에 기여할지를 좀 미지수니까 전혀 그런 전망치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투자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제 캐파라든가 관련 가격대가 나오면 가격대가 얼마 될지 모르는 거니까 톤당 얼마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사 중요한 것 자체가 예사가 이제 분할 이슈가 있어요. 우리 시청자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예사가 5월 말 기준일로 해서 인적 분할 이슈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날 공시가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분할을 하냐면 이수화학이 전립회사고 그다음에 신설회사가 아마 슈퍼 스페셜리티 케미칼인가요? 그걸로 바뀌죠. 예, 그렇게 바뀔 거예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케미칼. 네, 예, 그러니까 전속회사는 이수화학이고 이수화학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수화학은 아마 석유화학 쪽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수화학이 건설 사업 부문도 있거든요. 건설 사업 부문도 함께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신설 법인이 정밀화학과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산업 자체를 맡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신설 회사가 성장성이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전고체 배터리 분할 비율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대충 8대2 정도 됩니다. 이수화학이
0.803 정도 될 거고 네. 나머지 신설법인 0.79 정도 되는 거니까. 근데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인적 분할이라는 것 자체는 분할된 신설 회사의 지분을 비율에 따라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작용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과거 같으면 인적 분할을 하게 되게 되면 회사가 이제 분할하는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그게 집중을 하려고 분할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다면 옛날 같은 호재로 작용하는데 요즘 인적 분할 회사들을 보게 되게 되면 대체로 시장에 주목을 못 받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물적 분할했는데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이 다른데 아마 물적 분할 트라우마가 작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제가 인적 분할해서 대표적으로 유니드라든가 현재 또 인적 분할을 공시를 해놓고 있는 OCI 같은 경우도 주가가 지금 못 가잖아요. OCI도. 물론 OCI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폴리시리콘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전 같으면 인적 분할하게 되면 되게 호재로 작용했던 부분이 강했거든요. 특히 자산 가치가 뛰어난 회사 같은 경우.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5월 말 정도 이제 분할 이슈가 좀 되는 거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4월 말 정도에 아마 거래 정지가 될 거예요. 한 달 정도에서. 그 다음에 5월 31일 정도인가요? 신주가 좀 나오는 거니까 결국 이 종목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5월 말 정도 지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정지 이후에.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일단 충분히 주가 떨어졌다고 봐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쪽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떨어져서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본래 2021년도 기준에서 2025년도부터 약간 좀 가셔야 되지 않겠나 했었는데 좀 시간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인가요? 전고체 배터리 쪽에 대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아마 2026년, 2027년도 된다면 전고체 배터리 부분 자체가 시장이 이슈화 된다면 충분히 이수화학은 신설법인 이수화학은 충분히 주목을 좀 받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비중이 조금 많기는 한데 일단 보유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다만 일단 기술적으로 조금 현재 가격대가 좀 지지가 좀 돼야 되는 쪽인데 내려온다 한다면 제가 보기엔 16,000원 뭐 4, 500원도까지 내려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실적으로 검증받은 회사고 여기까지 내려올 수는 있거든요. 이제 지금 지지선이 간달간달 하고 있는 쪽인데 굳이 손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비중제가 적다고 한다면 10% 정도라도 좀 추가 매수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30%니까 일단 그냥 보유하시고요. 일단은 길쭉 올라갈 수 있는 선 자체가 우리 시청에 26,000원대 사셨는데 지금 우리 시청에 매수한 가격대가 지금 매물층이에요. 매물층은 지금 23,700원에서 26,500원 정도 수준인데 이 가격대가 상당히 매물층이 많이 포진이 좀 돼 있거든요. 여기는 돌파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22,500원 정도를 단기 반등 목표를 보시고요. 현재 주가 많이 떨어서 걱정이 좀 되시는데 22,500원 이상 올라오면 한 반 정도 조금 비중 좀 축소해서 혹시라도 다시 내려오면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염두에 두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수학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손절은 하실 필요가 없는데 한 16,4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셔야 되고 그리고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입니다.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반등의 목표치 22,500원입니다. 그래서 이쯤 왔었을 때 일정 부분 정리를 했다가 또 비중이 좀 줄어들면 아래쪽에서 다시 샀다가 이런 전략도 가능하다. 여러 가지로 좀 가능성을 열어주시네요. 23,000원에서 26,000원 사이 매물대에서 아쉽게도 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약간은 좀 마음을 비우시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5월에 또 분할 이슈도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전화 상담으로 들어온 이수학 진단해드렸고요. 요즘에 뭐 내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를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계속 내리막을 걷는 종목군들이 상당수 많이 보이네요. 다음으로는 유튜브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올라오고 있나요? 조세현 캐스터 알려주세요.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권희천님, 종목 한세실업 갖고 계시네요. 매수가 16,500원에 15% 갖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의류업종 부진했습니다. 오늘 종가 14,750원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네, 차트상 흐름 봤을 때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대표적인 의류 OEM 관련주이다 보니 환율에도 좀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수출국들 의류 재고 상황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재고 관리 부문에서 업황이 좋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세실업 같은 경우 지난 2022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거란 뉴스도 있었습니다. 네, 올해 전망은 어떻게 될지 저희 박준현 운용령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운용령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뭐 실적은 작년도 뭐 최대 실적이었고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 좀 안타깝죠. 작년에 최대 실적이 전개될 때 주가가 좀 평가를 좀 받아야 되는 쪽인데 곧바로 하반기 들어서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전개가 좀 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되면서 미국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예사 같은 경우는 미국 중심의 OEM 의류 기업이니까 미국의 소비 시장과 거의 밀접한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 영향을 좀 받으면서 실적이 정점을 좀 찍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됩니다. 작년도 PR 기준에서 6배, 7배밖에 안 될 거야 아마 했어요. 본래 예사가 이제 OEM 의류 기업일 때 과거 같은 경우 14배, 5배까지 평가를 받았던 주식인데 실적 정점 이슈 때문에 평가를 못 받고 지금 계속 좀 흘러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전망치 자체는 계속 원래 OEM 의류 기업들이 1분기, 2분기 때 실적이 좋았고 3분기부터 실적이 둔화된다 그랬었는데 계속 실적이 좋았거든요. 한세실업이라든가 한세실업, 그다음에 영업미업, JS코퍼레이션이 대표적인 OEM 의류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재 4분기 같은 경우가 본래 이제 OEM 의류 기업 같은 경우는 3분기가 성수기입니다. 미래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 미국의 주요 의류 기업들이 이제 내고를 해가지고 국내 OEM 의류 기업들이 3분기 정도 이제 발주를 납품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4분기는 약간 비수기입니다. 비수기 성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전망치 자체가 그렇게 생각보다 미국의 의류 재고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전망이에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보시면 최근에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 의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키 같은 경우도 물론 신발적인 매출 비중이 많지만 최근에 작년 연말에 나이키가 실적 전망치가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OEM 의류 기업들 같은 경우 나이키도 주로 거래처거든요. 한센실업도 아마 거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앞서 이제 나이키가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실적이 그렇게 서프라이즈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2021년도 대비해서 작년 같은 실적이 역성장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전망치 자체가 좋으니까 가는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코로나 국면 때 최저 실적이었고 그다음에 작년도도 최대 실적이었고 나이키가 PER이 33배입니다. 33배예요. 근데 우리나라 영업이익이라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PER 기준에서 지금 6배, 7배밖에 안 돼요. 안타깝죠. 이게 좀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미국의 기업들은 앞서 우리 기업들은 그대로 최대 실적인데 미국 나이키 같은 경우는 2021년도 대비해서 작년도 실적은 감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치가 좋다고 또 PR 33배도 주가가 가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이런 추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주가 자체는 밸류 자체는 사상 최대 실적이고 그래서 뭐 주가 뭐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하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일적으로 좀 이 종목이 저점 조금 이탈했어. 그래서 최근에 이 종목 상당히 견저했거든요. 15,600원 정도 전후에서 저점 유지가 좀 되다가 오늘 61평선까지 강하게 이탈을 좀 하면서 지난 10월달 저점까지는 이탈하지는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근데 주가 이 종목 뭐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팔 이유는 하나도 없죠. 앞서 얘기했다시피 예사 시가총액이 지금 5,900억인데요. 작년도에 예사 영업이익이 2,000억입니다. 사상 최저적이잖아요. 당기순이 1,000억이고 오늘 주가 떨어진 거 아마 PR 기준에서 5배 되는 수준이니까 비중이 15% 정도 되네요. 15% 정도 되네요. 이건 뭐 충분히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뭐 만약 떨어진다 한다면 손절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주가가 차트를 좀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최근에 이 종목이 17,000원대가 계속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16,800원, 17,000원대가 아마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거의 지금 세 차례에 걸쳐 지금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것 자체가 17,000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에도 17,000원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박스권 매매를 하셔야 좀 될 것 같아요. 펀드 매차 자체 탄탄하니까 손절하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내려온다 한다면 14,000원에서 500원 정도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이 종목은 14,000원과 17,000원이니까 14,000원 초반대 추가 매수하시고 매도 목표 가격은 일단 16,500원 정도를 보고 좀 대응을 좀 하시면 되지 않겠나요? 요즘 시장 자체가 이런 어떤 시장 상황 자체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이런 박스펀드의 등락 과정을 이용한 매매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그런 매매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나이키는 30배 정도인데 이런 국내 OEM, ODM 종목은 7배 정도 수준.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반도 아니고 거의 막 반의 반이잖아요. 이렇게 상대적인 극심한 디스카운트 왜 그럴까요? 뭐 특별한 부분은 없죠. 없어요. 굳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대체적으로 그런 거에 너무 민감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실적 피크아웃 이슈라든가 그런 거에 상당히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국내 시장의 어떤 그 특징이 좀 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세실업 하지만 내실이 있는 탄탄한 기업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14,5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단가를 조금 낮춘다면은 16,500원 정도 선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주시니까요. 권희천님 참고하셔서 한세실업 꼭 수익 만들어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종목 알아봤고요. 지금 전화 주시고 좀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바로 만나보죠.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NF인데요. LNF. 예, 그전부터 거래를 쭉 했었는데, 네. 또 팔아갖고 22만 원에 샀는데, 네. 저렇게 많이 빠져버려갖고 엄청 네. 걱정했어요. 그래서 이걸 얼마까지 올라오면 팔았다가 또, 그냥 또 팔아 놔뒀다가 또 내려가면 샀다 팔았다 한 것이 낫을란가, 다른 종목으로 가야 낫을란가, 그것 좀 여쭤보려고 전화했습니다. 22만 원에 사셨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요. 15%. 작년, 재작년에 이 종목으로 수익 많이 내셨었죠? 아, 작년은 아니고 재작년 뭐 이때쯤 많이 내셨죠? 예. 그때 좀 냈다가 도로 또 이제 팔았다가 도로 이제 아. 했다가 그랬는데 예. 너무 지금은 빠져. 그쵸. 작년에 그렇게 막 27만 원도 작년 봄에 갔냐 얼마 갔을 때도 또 팔았다가 네. 25만 원 가면 사고 그래갖고 아. 별로 수익을 못 냈어요 사실은. 2차전지 길게 갈 때 또 수익 나셨던 분들은 그 한 종목만 사고 팔고 하셨을 예. 텐데 요즘에 예, 좀 예. 당황스러우시죠? 예전하고 달라서. 당황스러워요. 그래갖고 그쵸. 너무 빠져버려서 그냥 걱정이 너무 입안이 다 부르터서. 아이고, 그러니까요. 2차전지 들고 계신 분들 신청 많이 해주시는데 LNF 그래도 오늘 괜찮잖아요. 예, 새해- 오늘은 좀 올랐네요. 네, 새해 첫날에 상쾌하게 출발했으니까 저희 희망을 가지고 진단해 볼게요. 끊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LNF입니다. 많이 좀 거래를 해보신 아마 어느 정도 아시는 종목이실 거예요. 2차전지 오늘 전체적으로 강한 반등 움직임 나타나면서 이 종목도 7% 가깝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손실 구간입니다. 22만 원에 15%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운영위원님? 네, 잘하고 계신 거예요. 24만 원대 팔으셨다는가요? 팔고 다시 앞서서는 27만 원에 또 그렇지, 7만 원에 파셨다가 팔고, 25만 원에 또 샀다가 이렇게 계속 그렇죠, 하시나 또 봐요. 팔고, 예. 네. 연세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저 종목 관심 있게 볼 필요 없어요. 확실한 종목, 성장성 있는 종목,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그게 요즘 지금 약간 사서 최근에 매수한 가격보다는 손실이 좀 나 있지만은 네. 그 고점에 팔아서 저점에 다시 되사놓은 거니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 매매 전략이 아마 통할 거예요. 특히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종목 저 종목 신경 쓰면 이 종목만 보고 있으면 대충 어디가 고점이고 저점인지 한 종목만 보고 있으면 대충 좀 잘 아니까. 차트만 안 봐도 가격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거든요. 예. 일단 LNF 일단 오늘도 약간 좀 반등이 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 이유 자체가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나왔죠.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테슬라발, 앨런 머스크와 CEO발 악재에다가 또 최근 들어서 중국의 상하이 테슬라 중단 건, 그다음 수요 감소가 좀 있었고 여기다가 또 이제 환율이 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양극재 특히 이제 LNF 같은 경우는 국내 수출이지 않습니까? 해외 법인이었기 때문에 환율 하락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메탈 가격들이 좀 떨어지면서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서 떨어지면 마진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 4분기 실적 전망치가 당초보다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올 거다. LG에너지 솔루션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현재 LNF 지금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어떠냐면 현재 컨센 자체는 아마 1,000억 조금 넘게 잡혀져 있을 건데 시장의 컨센 자체는 900억대 정도 나올 거다. 시장 예상치보다 10% 정도 안 좋게 나올 거다. 다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라 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LNF가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쌉니다. LNF가 현재 지금 PR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올해 예상 실적 중에 15배예요. 포스코 케미칼이 아마 30배가 넘을 거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 아마 20배가 돼요. 그러니까 가장 싼 이유가 있죠. 이사가 지금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이기 때문에 미국에 일단 진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혜택을 좀 받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근데 LNF가 미국 쪽에 지금 법인이 없잖아요. 이슈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지금 미국 법인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합작법인 형태로, 합작법인 형태 50대 50으로. 원래 아마 제가 알기로는 11월 말 정도에 결정이 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직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이게 나면 주가가 아마 바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 때문에 할인을 받고 있으니까.
어차피 미국에 진출해야 되거든요. 예, 진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재료가 좀 남아있다. 그것만 해결이 된다 한다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에코프로 BM이 지금 PER 20배라고 그랬으니까 LNF 15배,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라는 또 지주회사가 있기 때문에 약간 할인을 감안한다 한다면 LNF가 지금 20% 정도 싸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쪽에 법인권만 이슈가 나온다 한다면 주가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한 단계 한 10% 정도는 좀 빠르게 최소한 올라오지 않겠는가. 예,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2차전 소재 관련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주가 싸졌어요. PR 지금 15배 되는 수준까지 좀 떨어졌거든요. 과거에 양극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2년 이후에 PER이 40배 정도까지 평가를 받았잖아요. 지금 이제 올해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는 PER이 뭐 30배, 40배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내년도는 지금 올해가 지금 15배라고 그랬으니까 내년도 추정 실적이 내년도는 지금 10배거든요. 10배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주가 싸죠, 이제는요. PBR도 내년도 가면 2.9 정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고평가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말에 연말에 현대차에 일부 IRA 그렇죠. 관련된 IRA 관련해 가지고 일부 니스 전기차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좀 받는다는 것 때문에 약간 모멘텀이 부각됐던 부분 자체가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또 주말에 작년 연말에 테슬라 주가 3일 연속 12% 좀 올라왔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바닥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LNF도 보면 이제 차트상으로 본다 한다면 약간 좀 유테이트했어요. 보시면 최근에 저점이 16만 2천 원대까지는 내려오진 않았는데 최근에 거기 되면 16만 원대 저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2월 달, 그다음에 3월 달, 그다음에 최근에서는 10월 달 같은 경우는 17만 4천 원대가 저점이어가지고 이번에 약간 저점을 좀 깬 상태는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저점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 저점 나왔기 때문에요.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이제 16만 원가 아마 우리 시청자 비슷한 가격대 이제 22만 원까지는 갈 것 같고 당장에서요. 16만 원과 23만 5천 원 정도 사이에 등락 구간이 좀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제 2차전 소재 관련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바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2차전 소재와 관련해가지고 관련 세제 혜택 관련 부분 자체가 작년 연말인가 3개월 정도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내년도 3월 말이거든요. 3월 달이거든요. 3월 달. 그러니까 올해. 그렇죠. 올해 3월 달에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소재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세제 혜택을 좀 줄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게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LNF는 미국 쪽에 법인이 진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주가가 2차전 소재 관련 종목들이 고점 돌파는 힘들다고 봐요. 근데 저점은 나왔다. 그래서 그때까지 3월 달까지는 등락 구간이다. 빠지면 추가 매수라든가 노리시고 강하게 올라갈 때는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고 박스권의 고점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2만 원 이상에서는 한번 매도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도를 염두에 두시고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주가는 저는 계속 우상향 한다고 봐요. 28만 원대가 최근에 6월 달에 고점인데 내년도 충분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3월 달까지는 16만 원까지 안 내려올 것 같고요. 최근에 고점이니까 17만 원 정도 초반에서 22만 5천 원 정도 사이에 매매 전략이 3월 달까지 필요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님 마음에 콕 박힌 단어가 저점은 나왔고요. 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시청자님 답이 좀 되셨어요? 예, 그래서 22만 원 정도 가면 또 팔았다가 한 10% 팔았다가 이제 15%는 다 안 팔고 팔았다가 또 그놈을 좀 내려가면 샀다가 그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너무 잘하고 있으시대요. 네. 이 한 종목 워낙에 시청자님이 계속 거래를 하셔서 잘 아시는 종목이니까 16만 원 하단 맨 위에 22만 원 정도 선 보시면서 등락 좀 대응 전략 세워보시고 장기적으로는 또 우상향이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 종목으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못 팔았어요. 미국 저기가 나오면은 많이 올라간다 해서 그래서 그때 그렇고 빠졌어도 못 팔았거든요. 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 이슈가 한 저는 3월쯤에 또 이 IRA 관련된 내용 나오면은 또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뉴스 계속 체크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고 뭐다 잘 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차전지 들고 계셨던 분들이 오늘에서야 조금은 웃으시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2차전지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LNF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저점은 나왔다. 이렇게 또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또 어떤 분들이 종목으로 마음고생하고 계시는지 좀 더 도와드리죠. 조세현 캐스터 어떤 종목 볼까요?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나비아님, 종목 유일 로보틱스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 25,900원에 5%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 5%는 지난주에 손절했었고 이번 주에 반등 시 매도하려 했는데 오늘 더 내리네요. 매도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유일 로보틱스 대표적인 협동 로봇주인데요. 네, 오늘 종가 20,0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번에 9월 달에 로봇 ETF 출시 소식에 강세 보인 이후에 좀 주가 잠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영업 적자를 이어나갈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스마트 팩토리 대규모 수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될 거란 증권가 분석도 있었긴 했는데요. 조금 더 기다리면 오를까요? 이미 한번 손절하셨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박준현 운용령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령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추가 목표 매도가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로봇 관련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그 테마 성격이 좀 강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 산업 육성 정책이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 때에서부터 그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 매출액 2천억 이상 되는 로봇 회사를 10개 이상인가 만든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진행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전히 로봇 산업은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좀 성장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좀 봐요. 특히 뭐 대그룹 중심으로 해서 삼성이라든가 현대차 그룹이 지금 적극적으로 로봇 사업에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 로봇 산업 자체가 올해부터는 좀 시장을 좀 주목을 좀 받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은데, 유일 로보틱스라는 회사 자체는 원래 우리나라 로봇 회사들이 대부분 다 산업용 로봇 회사들입니다. 산업용 로봇 회사를 통해 가지고 협동 로봇이라든가 서비스 로봇 쪽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래서 초기 단계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적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은 거의 많지가 않아요. 다만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적자되는 수준은 아니에요. 적자되는 어느 정도 좀 거의 영업이익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재무 내용 자체가 탄탄한 수준이고, 그리고 상당히 기술력은 좀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마 로봇 관련 종목들을 사신 분들은 1월 달에 이제 1월 효과에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제 관련 종목들이 메타버스 중심으로 해서 많이 무너져 버렸는데, 본래 이제 1월 달에 항상 세스 2023 쪽에서 로봇 관련 부분 자체도 항상 그 주 이슈거든요. 이슈인데 올해는 아무래도 메타버스 쪽이 그래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쪽이었는데, 오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 상승했다가 바로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안 움직였던 로봇 관련 종목들도 오늘 다 좀 밀려버렸어요. 근데 로봇이라든가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뭐 현재 시장에서 그렇게 메타버스 관련 부분 자체는 오늘 많이 떨어졌지만은 결국은 애플이 하반기에 XR 기기를 출시를 좀 한다는 쪽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로봇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앞서 얘기했다시피 본격적으로 대기업이 참여를 하면서 우리나라 로봇 산업 자체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술력 있는 회사들은 충분히 주목을 좀 받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님이 그 비중이 5%네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25,900원 한 20% 정도 떨어졌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1,700억 되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회사가 부채가 38%밖에 안 돼요. 적자 나는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로봇 관련 종목들 대부분 적자 기업들이 많은데,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내려온다 한다면 저점을 좀 잡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현재로 봐서는 현재 가격대가 어느 정도 저점이 좀 나왔을 수가 있어요. 현재 가격대 정도가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 만약에 여기가 무너진다 한다면 제가 보기엔 이거 18,000원 정도, 18,50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적으니까 좀 물타기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서 얘기했던 로봇 관련 종목들은 전혀 작년 연말부터 주목을 못 받았고,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오늘 떨어진 이유 자체가 일부 종목들이 작년 연말부터 주목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2만원대 현재 가격대 정도에서 한 5% 정도 사보시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떨어지면 18,500원까지 내려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가격대 내려온다 나 추가적으로 5% 정도 사셔가지고 15% 정도 충분히 비중을 늘려도 되는 주식이다. 목표 주가는 일단은 기술적 지표상으로서는 23,500원, 600원 정도가 목표 가격이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죠. 유일 로보틱스 알아봤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도 손실을 보고 계시지만 불행 중 다행인 점이 비중이 좀 낮다. 이 부분을 좀 좋게 보셔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 좀 정해드렸으니까요. 나비아님,
유일로보틱스. 오늘 전반적으로 좀 로봇주들 약했는데 전략 잘 참고하셔서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좀 더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다들 좀 새해 덕담도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좀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도 좀 불안한 장세 보시면서 아쉬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종목 더 보겠습니다. 지금 올려주신 휴비츠, 정말 오랜만이네요. 자주 진단 신청 들어오는 종목은 아닌데 정긍정님께서 올려주신 휴비츠입니다. 10,000원대 초반에 사셨어요. 1,100원에 사가지고 비중이 이분은 또 굉장히 높네요. 비중 70%입니다. 실적 좋아서 매수했는데 11,000원대에서 한창 머무르다가 연말에 밀렸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비중이 70%, 실적을 보고 들어가셨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운영님. 네, 뭐 실적주죠. 휴비츠. 그래서 이제 안경용 광학 기기 회사 쪽이거든요. 원래 회사가 이제 화장품 주식 때 한참 잘 나갈 때 중국발 소비 성장 대표적으로 이슈가 될 때 이 종목도 중국 관련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오버시팅이 나오면서 상당히 회사 중국의 법인 진출세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주식인데 지금은 중국 관련 화장품이라든가 소비 성장 움직임이 전개될 때 전혀 이 종목은 관심을 좀 안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죠. 이 종목도 앞서 얘기했다 우리 시청자님이 70% 샀던 것 자체는 실적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좀 사신 것 같아요. 회사 실적 사상 최일적이거든요. 영업이익이 지금 거의 분기 단위 60억대 정도 난 회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지금 작년 실적 기준으로 240억 정도 난 회사고 240억 정도 난 회사고 현재 시가총액이 1,100억인데 당기 순이익이 229억이거든요. 주당 EPS가 1,900원이니까 현재 우리 시장에 10,000원에 샀던 것 자체는 PR 기준에서 지금 5배가 조금 너무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회사가 꾸준하게 매출액 성장하고 있는 회사니까.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좀 평가를 좀 받아야지 재미가 있는 건데 요즘 앞서 이제 한세시럽 때 얘기했지만 재미가 없습니다. 좀 요즘 시장 같은 게 어디에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이 실적주도 못 가고. 그리고 광학 안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코로나 국면 쪽에서 특히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꽤 있다고 그랬으니까 안 좋은 상태 실적이 좋으면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안경 같은 부분 자체도 이제 코로나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라든가 이쪽에 관련 부분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오늘 주가가 약간 좀 흘러내리면서 음봉이 좀 쏟아졌지만은 뭐 비중도 많긴 하지만은 매도할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계속 그런 실적이 좋음에 들어가 주가가 못 가니까 좀 목표 수익은 좀 짧게 잡고 또 비중이 망했기 때문에 접근할 좀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가 보기엔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14,500원 이상까지는 최소한 가야 된다고 봐요. 하지만 현재 기술적 지표상으로 보면 이 종목이 지금 계속 지금 12,000원대에서 강력한 저항이고 그 전에는 최근에 이제 11,500원대에서 저항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매물층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해서요. 지금 매물층은 지금 1,500원과 이게 11,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12,000원대, 12,000원 넘어가게 되면 매물층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대 13,400원, 1,100원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매물층이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11,000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 또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안타깝지만 목표 수익 자체를 작게 보고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 실적이 좋으니까 비중이 많더라도 가져가시고요. 또 부채도 없는 회사니까 일단은 11,500원대를 목표 주가를 좀 보시고 비중 많지만은 그냥 손절없이 좀 가져가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좀 다행입니다. 비중이 높으시기는 한데 종목이 워낙에 좀 내실이 있고 탄탄하다 보니 그대로 좀 가져가자. 다만 눈높이를 좀 낮춰주십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11,500원 반등의 목표치 제시가 됐습니다. 정긍정정님의 휴비츠 이렇게 진단을 해드렸으니까요. 이 종목도 지금은 좀 힘들지만은 꼭 수익 내고 나오세요. 그리고 종목 더 보겠습니다. 지금 좋은 날 필명 쓰시는 분 꼭 좋은 날이 오셨으면 그리고 또 그런 종목이 있었으면 하는데 종목 보니까 좋은 날을 지금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 진단 해드리는 분들이 다 손실 구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수익 구간이세요. 고려아연을 샀는데 매수가가 50만 원 이하입니다. 49만 1,000원이고요. 비중이 10%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목표가도 알려주세요 해주셨는데 확실히 사람 심리가 수익을 내더라도 직전 고점에서 좀 멀어지면은 약간씩 조바심이 나는데 그래서 연락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한때는 15% 넘게 수익을 내고 있던 종목이 이제 수익을 조금씩 좀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 54만 원 정도 오늘 종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려아연 이분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운영님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고려아연의 주가는 현재는 비철금속과 관련된
주가가 좀 반영된 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진출과 관련된 성장 기대감이 좀 반영돼 주가가 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종목이 최근 2차 전지 관련 종목 주가 떨어질 때 상대적으로 이 종목은 58만 원대 잘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58, 9만 원대인가요? 어떤 시청자님 전달할 때 이 종목은 60만 원대 못 올라가니까 팔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으면 이 종목 떨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상한 이제 비철금속으로 보게 되게 되면 지금 너무 비싸요. 그래서 과거에 회사가 업황이 좋을 때도 비철금속 쪽으로 평가를 받을 때 이제 아연 가격 상승이라든가 비철금속 가격이 강세를 보일 때 PER 기준에서 비싸게 평가를 받아야 PER 기준 13배, 14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회사 주가 12배, 13배입니다. 현재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비싸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중국 주가가 2차 전지, 이 회사가 2차 전지와 관련해가지고 항산 니켈 사업에 아마 포스코 케미칼인가요? 아마 그 같이 합작을 진출한다든가 여러 가지 친환경적으로 본래 비철금속 자체가 환경에 좋지 않은 그런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도 이제 탈바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마 친환경 그린 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호주에도 아마 법인 진출한 걸 알고 있고 국내 쪽에 앞서겠다시피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항상 니켈 사업이라든가 진출을 좀 하면서 그런 또 기대감들이 반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최근에 66만 원대 정도까지 오버슈팅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이에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급격히 좀 떨어졌다가 안 떨어졌는데 이 종목은 오늘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반등이 나와도 주가가 못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가 주가는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해서요. 현재 오히려 이 종목을 포인트가 이거예요. 비철금속으로 보셨다든가 2차 전지로 보셨으면 팔아야 되는 거고요. 팔아가지고 다른 거 2차 전지 앞서겠다시피 LNF라든가 에코프라든가 이쪽으로 교체하는 게 나을 거고요. 나을 것 같고 만약 비철금속으로 샀다 한다 하더라도 비철금속이라는 산업진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경기가 회복이 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의미 있는 주가 상승 자체는 경기가 지금 회복이 될 거라는 전망 자체가 아무래도 3월달 이후지 않습니까? 전망치 자체가 하반기 때 경기가 회복이 좀 된다는 전제니까 그러면 주가는 선행해서 올해 3월달, 4월달부터 이제 경기 관련 종목들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거다. 현재 지금 그런 또 기대거든요. 그게 본다면 3월달 이후에 만약에 비철금속 쪽으로 보고 샀다 그러면 3월달 이후에 주가가 의미 있게 올라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좀 흘러내릴 가능성이 더 커요. 반등이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58만 원 이상 현재로 봐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매물층이고 60일 이게 이제 122평선과 또 20평선 꺾여 내리고 있는 쪽이고 조만간 있으면 또 60일도 꺾여 내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49만 원대에서 사셔서 좀 아쉬운 60만 원대 68만 원대까지 못 파셨던 부분 자체는 아쉬운데 현재 시장 여건을 좀 고려한다 한다면 현재 어떤 단기적인 목표 자체는 58만 원 정도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 의미 있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3월달 이후에 주가가 60만 원, 아니면 60만 원에서 62만 원대가 지금 매물층이 엄청나게 지금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를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로 접근한다 한다면 58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에 좀 싸게 잡으셨으니까요. 일단 수익은 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하방이 조금 더 열려 있다. 당분간은 조금은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다 의견 나왔습니다. 그리고 58만 원 반등의 목표치고요.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3월 이후에 비철금속 쪽에서 재료가 좀 있다면 60만 원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선택지 드리니까요. 좋은 날림 현명하게 잘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지금 언지박 님께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레몽레인을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레몽레인 단기에 또 이 재벌집 막내 아들 효과 톡톡히 봤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종목이 그때 4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오늘 종가가 2만 원으로 한 달 만에 또 그만큼 부메랑이 돼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26,500원 그리고 비중이 꽤 높으시네요. 40%입니다. 레몽레인 전문가 운영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 단기적인 이슈를 보고 짧게 팔고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한참 시작할 때 제가 시청률이 12%인가요? 올라갈 때 저도 이제 보면서 좀 대박 나겠다 저도 생각을 해서 네네. 그때 한번 진단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대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거고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끝나면 이제 결국 이제 실적으로 따라주면 주가가 안 떨어질 건데 제가 이렇게 재벌집 막내 아들과 관련해가지고 시청률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레몽레인이 실적으로 평가를 받기에 실적이 증가돼서 기업의 실제 가치로 증가되는 부분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다고 봐요. 거의 왜냐하면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보게 되면 과거에
영화가 히트 쳐가지고 네. 아시다시피 관련 종목들 보게 되면 배급사라든가 관련 종목들 투자하는 회사를 보면 전혀 실적이 안 따라주잖아요.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우영우도 그렇고 잘 되고 나서 그렇죠. 분기 보고서 보면 딱히 없어요. 그 돈은 다 어디 갔지? 약간 이런 그렇죠. 생각. 그러면 그런 이슈가 될 때 피크 칠 때 드라마 같은 게 시청률 높을 때 팔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실적으로 딱 찍히면 그래도 주가 덜 떨어지는데 안 찍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내봉 레인도 마찬가지라 봐요. 재벌집 막내와드가 관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끝나버렸고. 그거는 산업의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지분 관련해가지고 관련 투자사와 관련해가지고 대박이 난다 한다 하더라도 남아넘게 하게 되면 그렇게 그 실적으로 반영되지 않더라고요. 가격을 보게 되게 되면 관련 종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주가가 다시 다 내려와 버렸거든요. 근데 일단은 여기는 지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올라가기 초기 단계에 내려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2만 원대에서까지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올라가더라도 못 간다는 거죠.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현재 가격대에서 38,000원 주가 빠졌지만은 20% 정도 언저리 정도 될 거예요. 우리 청자님 26,500원 아주 그렇게 높게 사지는 않으셨어요. 이 가격대에 사셨는데 여기가 저항선이기 때문에 일단 24,000원 정도 잘하면 24,5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왜냐면 회사가 재무내용 자체는 탄탄하거든요. 부채도 없는 회사고 시가총액 1,300억인데 다만 회사 자본 총계가 400억 되지 않은 회사니까 PBR로 따지면 지금 4배 이상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성장 프리미엄도 반영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는 짧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4,000원 언저리 정도를 반등 목표로 접근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손실을 좀 만회를 하셔서 이 종목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봉레인 마지막 종목으로 체크를 해드렸고요. 저희 좀 전에 봐드렸던 좋은 날님께서도 진단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남겨주시네요. 그 밖에도 올려주신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아직은 손실 구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내일도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또 차곡차곡 남겨놨다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장은 어떻게 될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 운영님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예, 일단은 오늘도 변동수 상당히 좀 컸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배당락 이후에 이틀 동안 거의 100포인트 떨어졌고 오늘도 떨어졌으니까 코스닥 시장도 지금 전혀 지금 예전 같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연말부터 배당락 이후에 또 1월 달에 1월 효과 반영되면서 상대로 괜찮았던 건데 네.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오늘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급락이 좀 나왔어요. 이 어떤 부위나 봐야 될 거 아니냐면 일단 결국은 수급이 실어가지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아침에 이제 올라갔던 자체가 외국 투자가들이 선물을 한 2천억 정도 아침에 좀 매수가 유입되면서 들어왔던 건데 그 뒤로 선물이 안 들어왔거든요. 이제 종가도 지금 1,800 그대로입니다. 1,800 그대로고 대신 이제 금융투자 중심의 이제 프로그램 매도 배당락이 끝났으니까 배당락 이후에 아마 7,300억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5천억대가 나왔을 거예요. 오늘 보면 금융투자 쪽이 1,700억 정도 나왔으니까 제가 한 3조 원 정도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그러면 지금 3일 동안 해서 한 1조 한 5천억 정도 나온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제 매도 규모 자체는 적을 건데 꾸준히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없어요. 네, 그래서 외국 투자가 선물을 좀 매수를 하면 그나마 좀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오늘 같은 저는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 자체는 저는 이제 시장 자체가 지수 변동성은 앞으로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주가 좀 떨어질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종목별로 변동성, 업종별 변동성이 지금 엄청 그게 지금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게 되면 외국 투자가도 현물 매매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 현물도 변동이 없었고 무슨 말이냐. 근데 업종별로 종목별로 교체 매매가 돈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한 종목이 쏠리게 되게 오늘 같은 경우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 자동차,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2차 전지 이쪽을 최근에 외국인이라도 기관 투자를 많이 팔았거든요. 팔았는데 이쪽이 다시 이제 모멘텀이 살아나니까 이쪽을 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무지막지하게 내다 팔아버린 거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종목별 변동성이 좀 심하게 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쪽에 따라가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데 오늘 자동차 업종이 올라갔다고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뭐 IT를 판다든가 다른 조선주라든가 건설주라든가 건설주는 안 좋지만은 다른 것들을 판다 그런 장은 아니거든요. 현재 시장 자체는 어느 업종도 지금 주도주로 나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3월달 정도 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국면 쪽에서 내동매매할 필요가 없다. 다만 예를 들어 수급의 쏠림에 따라 상당히 변동성이 내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또 부분들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순환매를 쪽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 오히려 주가가 오늘 근데 건설기기 같은 경우가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특별히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작년 연말까지 상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시장은 좋으니까.
이런 것들 잘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순환매성 흐름과 종목 차별화 전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심 자체는 지수 수급 여건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자동차 쪽은 관심 좀 부품적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조정이 크게 나왔던 건설기계 여전히 저는 상반기 때는 저 중국을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중국이 좀 좋아져야 되는 쪽이니까 위드 코로나 이후에 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사용할 건데 가장 경기 부양책 성격으로서는 경기 관련 쪽에서는 건설 경기가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제 정책적 모멘텀 관련해 가지고 로봇 관련 종목들 주목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엔터라든가,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도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관련 종목 쪽에 선별적인 대응은 좀 가능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볼게요. 지난 연말에 CES 관련해서 메타버스하고 로봇이 약간 좀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 그게 크게 밀렸잖아요. 네. 그럼 CES 모멘텀은 소멸인가요? 아니면은 조정을 받을 때 좀 접근해 봐도 된다. 모멘텀 플레이 가능하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앞서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미리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왔어요. 네네. 그래서 네. 저는 빠질 수 있다고 좀 봐요. 아. 근데 이제 실적주 중에서 예컨대 나무가라든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덩달아 빠진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은 실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다른 것들은 예컨대 선익 시스템이라든가 하는 종목도 테마성이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로봇 관련 종목 쪽은 작년 연말부터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쵸? 네. 정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그래서 로봇 관련 종목 자체는 아직 이슈가 좀 안 됐기 때문에 또 올해부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 쪽은 그래도 좀 하반기 좀 지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네.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선변형이 된 종목 아닌 종목 분별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운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들의 고민이 말끔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진단 해드린 분들 이 부분 잘 감안하셔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